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요즘에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정말 많아서 월세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세계약을 하면은 등기부등본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등기부등본 표제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 용도가 만약에 단순하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다면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게 뭐 주상복합이라는 뜻이고요. 단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은 가등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집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에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은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이 있다면은 이게 신탁회사라는 게 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뭐 등기부등상 집주인인 신탁회사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없으면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합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이게 있으면은 하시면 안 돼요.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걸어둔 거거든요.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갑구인데 여기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있다면은 압류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 중이면은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가처분이라는 게 찍혀 있을 거거든요. 소송 중일 때는 집을 못 팔게 막은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에요.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다면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를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한 번이라도 표기가 돼 있으면은 전 이제 예전에 살던 세입자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구에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예요. 안 써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뭐 근저당권 설정 금액 플러스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에서 70%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약 시 대신에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깡통 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7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이 드디어 바뀝니다. 24년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등록된 전유세대가 몇인지 등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전세 사기 당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받는 금액인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못 줄 때 돌려받는 제도인 보증보험 여부에 대한 설명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 여부가 되는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기라는 게 100% 막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라도 가능한지, 나중에 설령 사기를 당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기존에는 중개인이 보통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집을 보여주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집을 보여주는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거든요. 바로 중개보조원이어야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사무 또는 매물 안내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을 보여주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알려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전세 사기랑은 좀 다르긴 한데 관리비를 올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이 관리비 올려치기 방지를 위해서 관리비 총액, 청소비, 전기세 등 세부 내역, 고지서를 따로 주는지 등등 이런 것도 이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할 수 있어서 전세 사기를 기존보다는 방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 확인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상단에 있는 서비스 눌러주시고 사실 진위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실 진위 확인 창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세대주 확인을 눌러주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번호까지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뒤에 본인 인증 절차까지 마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대주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본인 확인 여부 부분이 미확인이라고 써 있으면은 여기 상세에 있는 확인 버튼 있죠. 이걸 눌러서 동의 체크하신 다음에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전입신고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은 제대로 전입신고를 한 것 같은데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센터 가서 하신 분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신청 서비스 2건이라고 해서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세대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신청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뭐 회원이면은 회원으로, 비회원이면은 비회원 신청하기 눌러주시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민원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인증까지 다 해주시면은 서비스 신청 내역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열람 문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세대주라던가 전입일 등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실수 없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 서류 확인하는 건데요. 전세 및 월세, 주택을 결정했다면 확인을 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이렇게인데요.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 등본상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집의 정확한 주소나 호수, 면적 용도가 서류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 반드시 필독인데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임대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가등기 가처분 여부, 이 서류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하기 전에 체크할 것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다시 등기부 등본을 재발급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사기가 많거든요. 그 전에는 제대로 된 등기를 줬다가 계약할 때 바로 계약하기 전날이나 당일에 다른 등기부 등본을 주는 거예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체크하시고 전월세 주택 권리관계 재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장 다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인데요. 계약서 작성 시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약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계약서 작성한 시에 특약사항을 기입하면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사항 정확하게 기입하시고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 표기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수리에 주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가 좋아요. 월세는 수리 범위가 넓어지지만 전세 같은 경우도 범위를 정해야 안전하거든요.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조항이나 원상회복 범위 내용 같은 거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필수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대항력 확보인데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보증금 잔금 지급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이제 이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확보, 확정일자죠. 대항력이 이제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갖추고 나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확보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 실수 없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